네,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이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군 내부 결속 따지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얼마나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이 이제 군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이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역시 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군부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예. 자, 어떤 의도가 있는 발언일까요?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항상 그 체제 내부의 위기가 오면 그 외부 도발을 활용해서 내부 통제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이후에 네. 그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게 개입을 하면서 그 중국이 처음으로 이제 북한 정권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태도 변화 때문에 북한 내부의 그 엘리트 그룹들이 상당히 동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지 못하면 체제가 상당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북한이 이제 강경 노선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한 몇 달 동안 이제 단추만 누르면 전쟁 난다고 막 협박을 하면서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지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남측을 어떻게 도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북한의 내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걸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이라고 하는 이제 막강한 세력을 숙청하다 보니까 그 잔존 세력들이 워낙 이제 많이 포진돼 있고 또 이제 세력 간의 다툼도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벌어질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어수선한 그 체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또 이제 외부의 전쟁 공포를 또 들여와서 이걸 또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물론 이제 그 내부 문제가 앞으로 여기 대남 군사 도발이라든가 결정한다는 것은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사실 그 내부 문제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가장 지금 북한에 있어서 내부 문제라고 하면은 김정은을 유일 소위 독재자로 영도자로 만들기 위한 모든 것이 이게 이제 현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남 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내적인 여러 가지 활동도 바로 이 김정은을 유일 영도자로 만드는 데 초점이 간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선적으로 원래 경우는 나름대로 지난 12월 17일 날 김정일 사망 2주기 때 그것은 바로 유일 영도자의 나름대로 즉위식이나 다름없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원래는 이 김정은이가 유일 영도자로 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초창기부터 김정은을 어린 지도자라고 하니까 이 어린 지도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른이 된 나름대로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해서 이설주를 앞세움으로써 뭔가 어른이라고 하는 어른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 5월 달 들어오면서 인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을 해서 상당히 전쟁 상태를 방불하는 소위 이제 나름대로 북한은 전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형식상으로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또 진두지휘에서 승리로 이끄는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창출하면서 뭔가 봤는데 장군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성군 정치에서 장군이 돼줘야 그야말로 이제 명실상부한 또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2주기 기념 때 즉위식 소위 이제 유일 영도자로서 대내외에 이제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유일 영도자로 나왔습니다. 그럼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는 게 바로 이 유일 영도자로서의 여러 가지 것을 굳히기 작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성군 정치하의 유일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군 정치하의 지도자라는 그것을 강하게 나름대로 시사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정통성을 보다 더 굳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을 직접적으로 장악하고 군을 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성택 처형 이후에 바로 한 행사가 가장 군으로부터의 나름대로 선심이나 민심이랄까 이런 것을 환심을 사는 그런 행보를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지 지도를 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성군 정치하의 유일 영도자다. 이런 것을 시위하는 측면이 사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 이제 그 대남 군사 도발이다 이래 나왔을 때는 물론 내부적으로 불안정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유일 영도자로서 뭔가 이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과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과시하는 방법 오직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한 3, 4월 정도 됐다든가 아니면 뭐 1, 2월도 좋습니다. 바로 이제 그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보임으로써 여기에 아주 치밀하게 아주 능력 있게 이것을 잘 처리함으로써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또 유일 영도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굳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대남 군사 도발 가능성 이런 것을 우리가 우려해 볼 수가 있죠. 과거에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뭐 저희가 이제 이 안보 분야를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은 뭐 우리 정부에서도 예상하지 않습니까?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는 그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북한 쪽에서는 그 시기를 좀 피해 갖고 이제 움직이는 경향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엔 그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대한민국 TV를 자주 보고 있다. 네.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는 남쪽에서 뭐라고 해도 그걸 잘 반응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씩 가끔 반응을 하지 이렇게 뭐 신속하게 반응을 하거나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남쪽의 TV가 뭐라 하게 되면 바로 반응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자 본인이 젊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스위스 유학을 하면서 그 이 서방 언론에 상당히 익숙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남측의 언론을 굉장히 지금 주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대남 도발을 하냐 마냐 이거는 이제 북한의 그 정권의 불안정성이나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냐를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그 위험도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 경제적, 대외적 문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있죠. 그래서 과거의 김일성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었고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 시대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김정일 시대로 오면서 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네. 다행히도 근데 정치적인 안정도 있었고 이 중국과의 관계도 원만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는 이 세 박자가 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그 소위 혁명 혈통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한 그 일부를 완전히 쳤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과거에 김일성이 그 이제 승인한 그 김일성의 사위이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고 그럼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냐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안이 가중돼 있고 지금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북한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대외 관계가 지금 또 최악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관계도 안 좋고 특히 이제 북한의 혈맹이라고 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이 삼박자가 지금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남 도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대남 도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북한 내부에 역량이 좀 갖춰져 있고 또 민심이 안정돼 있고 그걸 좀 이게 기준을 보고 하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아주 위험한 시기에 대남 도발을 잘못할 경우에 오히려 이제 한미연합군이 과거처럼 이렇게 당하지만 않겠다. 이제는 반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격을 할 경우에 과연 북한이 그 막아낼 능력이 있냐 이거죠.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도발했다가 잘못 얻어맞게 되면 이게 그야말로 북한 정권이 골로 갈 수 있다.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 그런 위험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김정은 지도부가 그런 이제 대외적인 관계를 좀 읽을 수 있다면 그 이제 섣부른 대외 도발은 좀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유일 영도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런 자세, 이런 식으로 지금 1인 지배 체제 공고화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오래 갈까요? 그것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본래 이랬습니다. 그 새로운 그 정권이 그 탄생을 했을 때 그것도 상당히 그 비합법적인 형태로 탄생했을 때 걷는 길이 빤하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첫째 몇 년간은 이제 소위 그 개혁 단계 비슷한 것을 거칩니다. 지금 이제 김정일 유일령 한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개혁을 하고 뭐 개혁이라 하기 좀 이상하지만 여러 가지 변화를 시킵니다. 자기 그 정권에 맞게. 그리고 또 그 관계되는 그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요걸 이제 개혁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뭐냐 공고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지금 지난 그 17일 이후부터는 이제 공고화 단계로 형식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공고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면 이제는 유지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공고화 단계 자체가 어느 정도 갈까 하는 것은 앞으로 김정은이
어느 정도 능력 있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제 방금 우리 강철환 대표가 얘기하셨다시피 사실 북한 내부로는 여러 가지 그 암초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까 경제적 문제는 뭐 그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이 권력 구조 자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을 때처럼 유일 권력을 바로 사용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이것을 통제하고 이것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정도로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럼 그 과정에서 누구냐? 결국은 김정은을 떠받드는 세력이 사실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고모 김경희가 있고 그 중간에 뭐 최룡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 지도부에 또 여러 제일 부부장들 실질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관계, 뭐 이런 등등도 사실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는 그 공고화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봤을 때는 꼭 언제까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김정은의 나름대로 능력에 달렸다, 이래 볼 수 있고요. 아까 또 예를 들어서 그 대남 소위 이제 북한의 군사 도발이다. 군사 도발이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연평도 군사 도발한 거 직접적으로 포를 쏘아서 뭐 이 전쟁에 방불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신용으로 그냥 우리 그 NLL 쪽으로 포 연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보다도 상당히 그거 한다면 뭐 옛날 그 김신조 우리 그 소위 그 특공대 파견을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비현실적인 것 같고. 자, 그럼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사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는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북한이 만약에 연평도 도발과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이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전쟁을 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군대 자체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태세라기보다는 김정은 체제를 떠받드는 정치적 군대로 지금 전락해 있다고 사실 볼 수가 지금 뭐 있죠. 그 북한군은 이제 동계훈련 기간입니다만 예. 훈련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걸 뭘 하느냐 하면은 네. 아마 그런 도발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다음 단계는 장거리 혹은 중거리 미사일,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실질적으로 쏘아 올리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는 핵을 탑재를 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그것을 이제 탑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미사일 자체를 뭐 일본 열도를 넘길 수 있을 정도의 하나의 장거리 혹은 중거리 미사일을 쏘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함으로써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김정은 소위 유일 영도자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시위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뭐 거기에서 더 곁들인다면은 핵실험까지도 갈 수 있겠다고 하는데, 저는 핵실험보다는 역시 이제는 핵실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위력을 보이는 어떤 그런 순서가 굉장히 도발적 행태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이 집권하기까지 한 20년에 걸친 그 준비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김정은은 불과 한 1, 2년 만에 그 후계자 수업을 쌓으면서 이제 그 지금의 이제 체제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 지금 장성택 처형 과정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뭐 당 그 조직 지도부와 당 행정부 사이의 뭐 갈등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 권부 내에, 권력 내부의 그 갈등에 대한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북한 그 김정일 유일 체제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잠재적인 그 불안, 갈등, 균열의 조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그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구축해 놓은 이제 그 북한의 권력 시스템에 그대로 들어앉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크게 노력을 안 해도 이미 중심이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 본인 자체가 일단 나이가 어립니다, 너무.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를 잘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경험했다는 것은 저기 스위스에서 어떤 그 고급 어떤 그 호화 생활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김정은이 하는 정책들을 보게 되면 인민 생활과는 전혀 뜬금없는, 그러니까 뭐 스키장 건설이라든지 마식령 스키장 만들고 또 뭐 승마장 만들고 그러죠. 또 물놀이장, 이걸 완전히 뭐 세계에서 어디에 갖다 놔도 뭐 뒤지지 않을 만큼 아주 호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는 인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좀 약간 착잡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을 둘러싼 고위층 이런 엘리트들이 이 김정은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추구하려고 하는 이제 소위 북한의 개혁 개방이라는 것이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장성택이 생각하는 변화와 김정은이 생각하는 변화가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은
그 중국식의 개혁 개방이 아니라 어떤 그 북한식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정도의 변화를 보이겠다. 이거는 하나만한 얘기죠. 근데 장성택이 하려고 했던 것은 중국식의 완전 개방을 하겠다. 근데 이걸 하려면 일단은 과도하게 개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좀 그 축소를 시키면서 네. 최소한 노동당을 이제 그 개인당이 아니라 그 집단 지도 체제 형태의 그 어떤 그 집단 구도를 바뀌어놔야 예. 누가 개혁 개방을 해도 이렇게 그 어떤 숙청을 당하거나 그런 위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택 행정부장이 그걸 하려다가 지금 당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장성택이라는 워낙 고물급이 지금 숙청이 되면서 그 사람을 따랐던 이제 개혁 개방파들이 지금 다 지금 산산이 부서지기도 하고 이게 뭐 다 잠적을 했지만 이미 이제 그 개혁 개방으로 그 향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돌릴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세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력화된 이 개혁 세력들과 이 김씨의 수구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충돌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령해가 지금 북한의 군부를 장악하면서 장성택을 이제 숙청을 했지만 최령해 본인도 지금 엄청난 권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또 김정은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또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 최령해마다 또 없어지게 되면 과연 누가 김정은을 지켜주겠나 이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과거의 김정일과 비교해보면 너무 지금 체제가 위험해지고 있고 네. 그 불안정성은 굉장히 중대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김정은 주변에 있었던 그 뭐 장성택 그리고 김경희 이런 소위 그 친족들이죠. 네. 저희 장성택이 제거되면서 이제 그 김정은의 고모인 그 김경희의 모습도 사실은 그 최근 중요한 행사에서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네. 자,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사실은 저는 형식상으로는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가 이제 쏘아 올려졌다. 네. 자,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그 당내에서 집단 지도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김정은은 아직까지 그 최고 수령으로 사실 수령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네. 그런 지도자라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이게 만드는 사람들끼리 지금 집단 지도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당내에서 군부를 장악을 하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최룡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직 지도부 내에 김경희가 있어서 조직 생활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또 전 모든 기관을 장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김경희 외에 김경희하고 같이 대장 칭호를 받은 김경옥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있죠. 김경옥 네.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부부장, 조직 지도부의 제일 부부장이 몇 명 된다고 해요. 조현준도 사실 네.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뭔가 김정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소위 집단 지도 체제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집단 지도 체제의 핵심 그건 역시 김경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김경희는 뭐 명실상부하게 김정은의 나름대로 고모고 그야말로 혈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것의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이러한 실질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움직이고 통제하고 지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 김경희가 언제까지 살 거냐?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김경희 건강은 좋다, 괜찮다, 문제 없는 걸로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나이로 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금 건강상의 나름대로 체질 이 자체의 상황을 봐도 굉장히 쇠약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병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경희가 갑자기 유고됐을 때 내일이라도 유고된다 아니면 한 달 후라도 유고될 수가 항상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북한은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집단 지도 체제 형식을 가진 데 있어서 균열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김경희가 왜 안 나타나? 그런 실권을 부리고 있으면서 왜 안 나타나느냐? 이런 것은 그야말로 북한에는 상당히 선전선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합니다. 이런 기법 자체가. 이 선전선동의 핵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제는 유일 영도자 태양을 하나로 띄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 내부에 있어서 혈족 중에 유일 영도자가 하나가 나와야 되지, 거기에 고모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나름대로 태양이 하나 있다고 치면은 이 자체는 빛이 발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서서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고모는 빠져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태양이 보다 더 빛을 많이 발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으로 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김경희는 이런 공식 행사에서 김정은과 그 다음에 고모 김경희가 나란히 있는 것은 가급적 줄이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당분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북 경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지난 1년간 그리고 2년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김정일 체제 들어서면서 뭐 이를테면 지난해 이제 리영호 총참모장이 이제 그 숙청이 되고 그리고 박봉주 내각 총리가 등장하고 또 장성택 제거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그 긴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지금 그 1인 체제를 갖다 공고히 하는 과정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상의 그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네. 집단 지도 체제가 지금 그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좀 또 다른 시각으로 대북 정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새해 들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좀 어떻게 좀 냉철하게 대북 정책을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남북 관계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